없어도 괜찮아.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1979년 도쿄 출생, 도쿄 농업대학 졸업, 현재 도쿄 교외의 60년 된 일본 가옥에 살면서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4인 가족의 한 달 전기요금은 500엔 정도. 우리 집 한 달 전기요금은 500엔입니다.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죠. 왜 이런 생활을 하느냐고요? 그건 그냥 이 생활이 좋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다만 그뿐이에요. 사람들에게 별나다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일상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나의 노동력을 쓰는 것. 이런 생활이야말로 제게는 최고의 호사랍니다. 냉장을 하면서까지 오래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는 사실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냉장고가 저장고로 쓰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냉장고 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탁기도 없어요. 보통의 경우 옷이 더러워지는 주된 원인은 땀, 때, 먼지인데 먼지는 솔질을 하면 깨끗이 제거됩니다. 세탁은 대야에 물을 받아 비누로 녹여 손빨래하면 때를 없앨 수 있죠.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빨래량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빨래가 빠르고 편합니다. 전기 면도기와 드라이어도 없어요. 머리는 자연 건조하죠. 부엌의 조명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두워지면 요리를 하지 않거든요. 조명에 의존하지 않고 밝을 때 요리를 끝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되도록 조명에 의지하지 않고 태양빛에 맞춰 생활하다 보면 낮에는 활동적이 되고 밤에는 졸리는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생겨납니다. 목욕 수건 같은 큰 빨래가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평소 몸을 닦는 수건은 작은 스포츠 타월을 쓰는 게 제 비법이죠. 헹구기까지 포함해 10분, 20분이면 4인 가족의 세탁이 끝난답니다. 편리한 전자제품이 계속 나오지만 저는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생활이 편해질지 모르지만 소유물이 늘어난다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이죠. 가전제품이나 물건으로 꽉 찬 생활을 상상하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구가 너무 많으면 찾거나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경우 있다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리죠. 태양광 패널도 환경에 좋은 면이 많지만 그 패널을 만드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쓰고 난 패널은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까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 형편에 맞게 사는 삶이 가장 저답고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바다 건너에서까지 먹이를 구하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은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한 것을 먹지요. 인간과 다른 동물을 비교하는 것이 극단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산지 소비가 환경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이 아닐까요? 먹는다는 것은 삶의 기본이지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몸은 지금까지 먹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앞으로 먹는 것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저는 먹는 것이나 음식에 대한 자세가 그 사람의 삶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사는 소박하고 심플하게 하고 싶어요. 매사에 결정을 잘 못하거나 인생을 방황하는 것은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도 아이가 어려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시작한 거예요. 책 쓰기라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책을 쓸 생각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옷을 못 입게 되거나 해지면 그때 새로 삽니다. 그 이상은 늘리지 않아요. 옷이 많은 옷장에 다 안 들어가면 수납용품을 또 사게 됩니다. 그러면 옷이 점점 더 많아지고
방은 더 좁아져요. 스스로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옷만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떠오른 옷이 바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옷, 좋아하는 옷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옷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행하는 옷만 쫓다가는 끝이 없어요. 입는 옷가지가 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도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다른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지요. 저는 한 계절에 3가지 패턴 정도를 돌려 입어요. 옷이 적기 때문에 고르느라 망설이거나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기 있는 것을 그냥 입으면 되니까요. 옷에 시간을 빼앗기기 싫으면 옷 가지수를 줄이고 심플하게 옷을 코디해보세요. 항상 같은 코디의 옷을 입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기분도 좋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개성도 드러나지 않을까요? 엄선해서 남게 된 옷, 즉 마음에 드는 옷만 매일 입기 때문에 사실은 옷이 많을 때보다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답니다. 옷에서 해방되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인생을 쓰는 건 어떨까요? 인생은 생활로 이루어져 있어요. 즐겁게 생활하면 인생은 자연히 즐거워지죠. 제가 하루에 얻는 정보는 이웃을 만나거나 장 보러 갔을 때 들은 이야기, 신문과 라디오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저에게는 많은 편입니다. 신문도 구석구석 전부 읽지 않고 라디오도 그것만 계속 들으면 피곤해집니다. 그렇게까지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신문에도 정보가 많지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깊이 빠지지 않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사를 중심으로 읽고 오려서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전기요금은 500엔이지만 신문 대금은 매월 3,000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그래도 구독하는 이유는 역시 좋아서입니다. 신문 구독비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휴대전화와 전기요금은 줄여도 신문을 끊는 건 싫어요. 요즘은 싫은 사람과는 안 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아파트에서도 옆집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모두가 편한 관계만 찾다 보면 다른 한편으로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 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웃과 사귀어 보세요. 성가신 일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받아들여 즐길 수 있게 되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친구는 몇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족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함께 놀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족은 마음 편하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든다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쓸데없는 신경만 쓸 뿐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애써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우선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게 정신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카페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쇼핑도 이 가게에서 산다기보다 이 사람에게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이 목적이라면 어디서 사든 똑같지만 이 사람에게서 산다는 것은 거기서만 가능하죠. 살 것인지 말 것인지의 기준은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쓸모가 없을 것 같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설령 무료 샘플이나 사은품이라도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받지 않아요. 가격만 기준으로 하다 보면 방은 어느새 물건으로 넘쳐나게 되니까요. 물건의 인생을 생각하면 쓰레기를 버릴 때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지 않게 되죠. 미래에 대한 금전적 불안 버리기. 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하기보다는 생활의 기술 향상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후의 불안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은 물건이 많아 풍요로워 보이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재료예요. 물건이 없는 게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불안도 없는 거죠. 원래 자취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저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끄떡 없어요. 저에게는 생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일종의 투자예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요. 싫어하는 일이나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들여 돈을 벌기보다는 지금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더 큰 투자라고 생각해요. 싸다고 해서 계속 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액수를 써버리게 됩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질 좋은 것을 오래 쓰는 것이 실제로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여윳돈이 가져다 주는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을 달고 오지요. 너무 많은 돈은 필요 없어요. 이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땅 주인이나 회사 대표, 자산가 등 돈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 든 생각은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상속 문제나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 등으로 꽤나 힘들겠다는 것이었죠.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겠다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물론 돈이 전혀 없으면 곤란하겠지만 곤란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아이들에게도 돈을 남겨줄 생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에서는 사태가 생기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시간은 길이보다 밀도가 중요합니다.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요로움이 결정됩니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은 타인의 생활과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더 소중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변의 평가보다는 자신이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돈이 많다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돈은 단순한 하나의 척도에 불과해요. 지금 생활에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가장 넉넉한 삶이 아닐까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궁색하다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런 표현이. 그러다가 제가 한창 그때 냉장고 없는 생활에 빠져 있어서 그 부분만 참고를 하고 덮어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읽게 됐는데 이게 2013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나온 지 6년이 된 책인데 최근에 다시 읽으니까 20대, 30대 초반 미니멀리스트들이 쓴 책에 비해서 확실히 사람과의 교류? 이런 거를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느껴져요.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얼굴 알아보면 다시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이웃 간의 교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적이지만 심지어 가족만 있으면 괜찮다. 이런 20대가 쓴 일본의 미니멀리스트 또 다른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이분과 정말 상반된 의견이에요. 그분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전제품이 필요하다면 드리는 의견이고 의존하는 인간관계가 좁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얇고 넓게 하지만 싫은 사람은 바로 쳐내기 이런 전략을 취하거든요. 근데 지금 읽은 책의 저자는 싫은 사람을 안 보기 너무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내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도 이웃 간에 조금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한번 만나보자. 같이 교류를 하자. 정말 다르죠, 의견이. 이렇게 미니멀리스트 사이에서도 세대 간의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중간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책도 조만간 업로드를 할게요.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즐거운 일요일 오후 되세요.